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원입니다. 2024년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 2차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을 하고 싶어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 좀 빨리 안 돼요. 그리고 1번, 뭐 몇 번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래서 1번 따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간 엄청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준비하세요. 자, 내 맘이지 뭐. 지금 이 문제풀이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2024년 시험을 치고, 아, 나 지금 이거 답안지 이렇게, 아직 발표가 안 났거든요. 답안지를 이렇게 적었는데, 풀이를 보면서, 난 이거, 이렇게 푸시네? 난 이렇게 적었는데, 그럼 이거 점수가 얼마나 나올까? 이거 고민하라고 하는 촬영이 아니에요. 네. 우리 카페에는 제가 이 영상을, 이 풀이를 오늘 이제 올렸지만, 다른 카페는 벌써 올라와 있어요. 뭐 풀이 이미 보신 분도 있을 테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테고 그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이번 시험에 정말 확실하게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꼈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암기 과목, 법규, 조사론, 재현론, 운동학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암기 과목을 답을 찾을 때는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런데 계산 문제는 알고도 틀려요. 왜 그런가를 분석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에듀윌 강의를 하면서 교재를 만들면서 교재에 이 내용을 안 적었어요. 안 실었어요. 뭘 안 실었냐? 기본 이론만 실었거든요. 뭘 안 실었냐? 문제 풀이 5단계라고 제가 만든 게 제가 만든 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면 쉽다라고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자, 1. 구하는 값. 안 보이죠? 2. 주어진 변수. 뭐 잘 안 보인다고? 내가 이렇게 크게 외치는데 받아 적으세요. 이거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맨 앞에 적어 놓으세요. 사용할 공식. 4. 이항 정리. 네, 제가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1, 2, 3번 그거 이항 정리만 싹싹싹싹싹 떼면 당신은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보들이 이게 안 돼. 5. 대입해서 풀이. 대학가는 대입 아니에요. 썰렁해. 문제풀이는 차량 운동학, 재현론 혹은 조사론 일부 나오는 그 계산 문제는 무조건 이 5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그래야 아는 걸 안 틀려요. 자, 2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듯이 2차 문제는 1차 문제의 복합 문제입니다. 결국 2차 문제 1, 이 사고 상황, 차가 달려오다가 제동을 한 건가? 28m가 지나갔고 이제 여기서부터 C 지점에서부터 쭉 차가 달려오다가 여기서 제동해가지고 끽 하면서 보행자를 탕 치고 지나갔어요. 치고 안 섰어! 치고 안 섰다고! 왜 소리 지르는지 나중 되면 나와요. 치고 지나갔어요. 쳤어요. 여기서 사람 좀 딱 설 것 같으면 사람이 왜 다쳐? 그러면 이거 분석할 일도 없지. 제가 수험생들한테 물어요. 여러분들 이 5단계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문제를 푸는데 어떤 게 어려워요? 어떤 게 안 돼요? 라고 물으면 이걸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이 문제에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풀이를 보니까 이 공식을 썼는데 그제서야 이러는데 이걸 왜 이 문제에 이 공식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네가 네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무슨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도대체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뭘 구하라고 하는지 그 기준을 잡아야 돼요. 뭘이 그냥 뭘이 아니고 어디에서 뭘. 요 지금 이 질문 1에서 나와요. 이 문제 1에서 나와. 그 뒤로도 계속 나와. 자, 어디에서 뭘 구하라는 거냐? 이 사고 상황 중에 어디에서 뭘 구하라는 거냐? 그리고 이 뭘 구해라 라고 이거는 뭐 얼마겠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이걸 구하기 위한 구할 수 있는 조건, 변수들을 문제 지문에서 혹은 조건에서 등등에서 그림에서 줘요. 그걸 찾아내면 여러분들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은 몇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나요? VI, VE,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가속도, 거리, 시간 5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속도는 가속할 때는 A는 FG 양수값, 감속할 때는 A는 마이너스 FG 음수값. 이 F가 양수값, 음수값이 아니에요. FG에 음수값을 붙인 거예요. 자, 1이에요. 이 1이 양수값이게, 음수값이게. 이건 양수값이지. 왜?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요. 자, 그럼 이게 양수값이 음수값이요. 음수값이죠. 자, x는 뭐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x가 양수값이게 음수값이게 모르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이 x는 6이에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나 오늘 시간 많이 잡아먹을 거라니까. 30분 안에 1번 문제를 쫙 풀이해주고 끝 이렇게 안 할 거고 2025년 이후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이 설명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론이 지금 이만큼 가고 있는 거야. 자, 2x는 6일 때 x는 얼마예요? 6 나누기 2 3이죠. 그런데 2x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자, x는 3일 경우도 있고 x는 마이너스 3일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x가 양수값이야, 음수값이야? 요 때는 양수값이고 요 때는 음수값이죠. 양수값일 때는 플러스를 붙여주고 음수값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잖아. 이 3이 양수값이냐 음수값이냐가 아니라 이 3의 앞에 양수 무엇을 붙여주면 얘가 3이라고 하는 양수값이 되는 거고 요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여주면 이 3이 음수값이 되는 거잖아요. 이 3이 양수냐 음수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병신이지. 맞잖아요. 그냥 3이 양수값이냐 음수값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건 플러스가 생략된 거니까 이건 양수값이다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마이너스 3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누고 자, 이 3은 양수값이고 요 3은 음수값이다. 이거 빼고 아니잖아요.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앞에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얘가 양수값, 음수값이 되는 거잖아요. A는 FG. 이 F가 양수값인 게 아니고 F는 그냥 F예요. 그런데 이게 가속이 있기 때문에 양수값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그냥 FG라고 쓰는 거고 감속이야. 속도가 줄었어. 이 가속도는 속도를 줄이는 역할, 즉 반대 방향의 마찰력의 가속도예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야.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라서 A는 마이너스 FG가 되는 거예요. 차가 이쪽으로 10km/h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20km/h의 속도로 달리고 오고 있는 차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럼 우리가 공식에 대입할 때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자, 충돌을 했어요. 충돌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거든.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입을 할 때 이게 V1, 이게 V2라고 했을 때 V2를 얼마로 대입해요? V1을 10으로 대입하면 V2는 마이너스 20으로 대입하죠. 왜? 방향이 반대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 공부하세요. 자, 그럼 이 20이 음수값인 거야? 아니라고. 방향을 나타내어 주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음수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F가 마이너스냐, F가 양수값이냐, F가 음수값이냐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냥 부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뭐 하다가 이렇게 흥분했노? 자, A 얘기하다 이래 됐죠? 자, 변수는 5개예요. 아, 이거 Y를 안 지하지, 너. 변수는 5개인데, 잠시 정리하고. 네, 여러분. 휴지를 새로 갖고 와가지고, 요거 닦으면서 선풍기도 하나 더 딱 세팅하고, 선풍기 2대를 돌렸는데, 그래도 더워요. 여기가 우리 사무실 안에 있는 회의실이거든요.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더워요. 땀을 질질 흘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문제풀이 5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잘 되고 있나? 자, 구하는 값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1순위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뭘 구해야 되는지. 자, 해봅시다. 조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차가 A에서 B 구간을 지날 때 CCTV가 딱 거기를 비추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 28m 구간에 CCTV가 있었어. 그래서 이 차량의 속도가 추정이 돼요. 여기를 딱 지나갈 때 그 CCTV의 시계를 보니까 여기 딱 지나갈 때 12.300초에 요 A 지점을 딱 지났어요. 이 차의 전면, 앞면, 앞범퍼 전면이. 근데 B 지점을 이 차량의 전면이 딱 지날 때 보니까 13.500초예요. 그러면 요 구간에 소요된 시간은 몇 초일까요? 우리는 밑에 문제를 안 보고 주어진 변수를 배워서 몇 개 뽑아낼 수 있어요. 그죠? A, B 구간의 이동 거리는 28m고요. 소요된 시간은 1.2초죠. 그죠? 이거 뭐 13.5에서 12.3 빼면 되잖아. 그죠? 원래 델타 T를 구하는 델타 T. 여러분, 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델타 T, 소요된 시간분의 델타 변화된 속도예요. 이게 가속도 공식이에요. 델타 T를 본 적이 없다고? 그 교재는 안 나왔나? 하여튼 간에. 자, 델타 T는 T2 혹은 T2 나중에 체크된 시간. 여기서부터 시간은 도로마무가 아닌 이상 뒤로 돌릴 수 없죠. 시간은 흘러가죠. 그죠? 이 시간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속도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큰 시간에서 작은 시간을 빼면 소요된 이 구간의 시간이 나오겠죠. T2 혹은 T2에서 TI 혹은 T1을 빼면 이 구간에 소요된 시간이 계산이 돼요. 1.2초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이제 문제를 봐요. 조건에 줬어요. 이 문제 1을 선택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빠진 함정, 이번 시험에 가장 많이 빠진 함정, 오르막 5% 도로라고 있거든요. 편도 2차로의 5%, 내리막 5% 도로. 1차 문제에서 이미 여러 번 숱하게 나왔던 함정인데, 여러분들이 이 함정에 빠졌어요 라고 말하는 건 나 바보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뭘 했냐? 이것만 했어. 요거만. 공식에서 이 항에서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계산기 도도도도도 풀 수 있네, 답 나오네, 끝. 그것만 하고 뭘 구해야 되는지,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제 문제에서 얘기합시다. 함정에 빠졌다고? 바보. 함정 같지도 않은 함정, 함정도 아닌 함정. 설마 이거에 혹하겠나? 라고 낸 문제.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이도 올라갈 일 하나도 없어요. 이 함정에 빠진 사람이 바보예요. 자, 쭈르륵.
뭐 그렇게 주어져 있고, 문제가 뭐냐? 자, 이제 질문 들어가요. 자, 질문 1. AB 구간에서 차량의 평균 속도는 얼마겠냐? 여러분들 평균 속도 구하는 공식 아세요? 평균 속도. 차가 붕 가속해가 오면서 여기서 쭉 가속해가 오다가 인지 반응 시간이고 뭐시고 다 필요 없고 거기서 바로 제동해가지고 쫙 이렇게 감속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구간의 속도는 다르겠죠? 아니면 제동을 끽 하다가 다시 가속을 뿌악 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평균 속도, 구간의 평균 속도를 구하래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제가 울산 살거든요. 서울에 에듀윌 촬영하러 갈 때 울산에서 서울까지 뭐 한양 천리길 이렇게 얘기해요. 천리가 400km거든요. 400km인데 400km를 내가 4시간 만에 갔어요. 그러면 나는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100km/h죠. 4시간에 400km 갔어요. 그럼 기준 시간이 뭐예요? 기준 시간. 기준 시간은 그 단위의 1이에요. 1. 1시간에는 그럼 몇 킬로 가는 거야? 4시간에 400km 가니까 1시간에는 100km 가는 거잖아요. 100km/h. 이게 내 평균 속도예요. 그런데 내가 100km로 갔냐? 아니지. 이빨 밟다가 휴게소에서 오뎅 하나 사 먹고 화장실도 갔다가 쫙 다시 또 밟다가 앞에 화물차가 추월할기라고 둘이서 비슷하게 갈거 아니야. 내가 또 빨리 못 가고 거기서 80, 70 속도를 줄였다가 막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4시간 만에 갔어. 그러면 내가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전체 거리 나누기 전체 시간. 그게 평균 속도예요. 거리 얼마요? 28m. 시간 얼마예요? 1.2초. 왜 왔다, 이제 내가. 약 붙여야 됩니다. 왜냐? 반올림을 했거든. 23.33m/s예요. 이거를 문제풀이 5단계에 근거해서 풀어봅시다. 자, 구하니까 먼저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이 구간의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 자, 거리는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잖아. 시간을 구해야 돼요. 자, 뭘 구해야 돼? 시간을 구해야 돼. 주어진 변수는 처음 시간하고 나중 시간이 있네. 그러면 델타 t를 구하면 되네. 요 공식을 쓰면 되네. 이항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해서 풀었어요. 그랬더니 1.2초가 나와요. 자, 이게 1번. 문제풀이 5단계 한번 지나갔어요. 그리고 2번.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보기만 봐도 1.2초로 그냥 암산할 수 있잖아요. 암산할 수 있는데 덜렁 그냥 1.2초 이렇게 써버리면 이 문서를 보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쓰는 이 2차 문제 답안은요. 이런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를 분석해서 감정서를 내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이 사고를 분석해서 감정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감정서야. 판사가 자 그래 한번 보자. 자, 이 사고에 대해서 이규헌이라고 하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는 어떤 감정 의견을 냈는가를 보는데 자 거리는 28m고 자 1.2초 가만있어 봐. 1.2초가 왜 갑자기 왜 1.2초가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바쁘거든 판사님 바빠요. 서류에 있는 것밖에 안 봐. 제가 최근에 법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접수하시는 분이 이렇게 신청하신 거 그대로만 제가 그냥 올려드려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다시 서류를 보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뻔히 이게 그건데 거기 적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안 봐준다고. 1.2초가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서류 다시 해오세요. 공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래버린다고. 적어줘야 돼요. 이걸 구하고 그리고 평균 속도는 전체 거리 나누기 시간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를 구해야 되네. 주어진 변수는 전체 거리와 전체 소요된 시간이 있네. 사용할 공식은 뭐예요? 등속도 공식. 등속도 공식을 누구는 D는 VT라고 외우고 누구는 T는 D 나누기 V라고 외우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V는 등속도니까 V는 T 나누기 V, D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럼 이 기준으로 해서 t는 v분의 d. 요 두 개는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요. 자, t는 v분의 d 해가지고 요거 구했어요. 자, 1번 풀었죠. 계산하는 게 복잡해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다른 거 없잖아. 시간 구하는 거. 이거 뭐 정 안 되면 암산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걸 모르면 그냥 13.5 빼기 12.3 해가지고 1.2초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네.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운 공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이거는 대부분 풀었더라고. 자, 2번. 노즈 다이브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노즈 다이브는 어떻게 설명해야 정답이다 라고 하기 힘들어요. 노즈 다이브는 뭐냐면 노즈 다이브의 그 용어의 정확한 직역 그대로 해석한 건 뭐냐면 노즈 다이브, 코가 땅에 다이빙 한다는 얘기거든요. 코를 땅에 들이박는다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차량은 차체 하부 타이어 위에 차량의 승차감과 안정성을 위해서 타이어 위에 서스펜션 스프링이 있고 그 위에 차체 쇳덩어리가 얹혀져 있어요. 그런데 제동은 뭘로 제동해요? 타이어로 제동하잖아. 자, 타이어의 제동력이 먹었어요. 그럼 타이어는 가다가 끼 속도 줄잖아요. 주는데 그 타이어 위에 스프링 위에 얹혀져 있는 이 쇳덩어리는 어떤 현상이 되냐? 버스가 급제동했을 때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요. 버스가 급제동해요. 나는 서 있는데 이거 안 잡고 있었어. 급제동했어요. 어떻게 돼? 꽉 자빠지잖아요. 그죠? 차체가 이 타이어가 제동력을 먹으면서 속도가 급 감속하니까 서스펜션 스프링 위에 있던 차체는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둘이 따로 있어요.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게 결속되어 있으니까 차체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타이어는 제동력을 먹으니까 얘가 나가면서 이 앞 타이어를 축으로 회전 운동을 해요. 회전 운동. 이게 뭐예요? 피칭. 앞은 그러니까 이게 곡선 운동인데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직선처럼 보죠. 얘는 내려가고 뒤는 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앞 범퍼 코는 땅으로 들이받고 뒷꽁무니는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뒷꽁무니는 필요 없고 앞꽁무니가 앞 코가 그냥 땅으로 들이박는. 자, 요게 노즈 다이브 혹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노즈 다운이라고 표현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핵심 키워드는 뭐냐? 제동력과 차체의 요 관계를 서스펜션 스프링 위에 얹혀져 있고 뭐 이런 거를 적어주면 좋고 핵심, 자, 관성 그리고 피칭 앞이 숙여짐 요거 세 개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뭐라고 시부리 났든 간에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자, 3번 요게 이제 5점, 5점, 10점이에요. 자, 근데 10점짜리가 하나 나와요.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서 있는 이 보행자 여기 서 있었어요. 충돌되셨거든. 이 보행자를 발견한 지점, 위험 인지 지점은 충돌 장소로부터 몇 미터 전인가? 여기서부터 제동이 됐어요. 자, 여러분, 자 뒤에 나오는데 정지거리 공식 얘기해봐요. D는 VT 플러스 V 좌석 나누기 EFG. 알죠? 자, 이 구간은 제동 구간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15m를 제동하면서 보행자를 충격했어요. 속도가 남았겠지? 보행자와의 충돌에서 대체로 운동 에너지가 손실된다고 보냐 안 된다고 보냐? 보통은 손실 안 된다고 봐요. 질량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은 잘해봐야 100kg. 차는 쪼매난 경차가 1톤, 10배가 넘어요. 근데 여자분이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0 몇 킬로 이렇게 되신다. 차가 뭐 한 1500kg 뭐 이러면 30배 차이죠. 질량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충격했다고 해서 차량의 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고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안 쳤으면 이 차는 쭉 들어가서 이제 섰겠죠.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어디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제동이 빵 먹었겠냐?
해가지고 제동 빵 먹을 때까지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무슨 거리? 공주거리. 위험 인지 후 제동이 먹기까지 이 차가 위험 인지 반응 시간 동안 0.7초 일정 거리를 내가 악셀을 빡 더 밟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발견했는데 악셀을 그렇다고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가 빡 밟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고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타이어가 딱 멈춰가지고 제동이 빵 먹을 때까지 일정 시간 동안 나는 브레이크도 안 밟았고 악셀도 안 밟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연 감속이 되지만 이론상 그냥 등속으로 쭉 간다. 그 구간을 공주거리라고 하죠. 공주하는 그 공주거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인지 반응 시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충돌로부터 몇 미터 전이잖아요. 충돌로부터 몇 미터 전이냐? 충돌로부터 몇 미터 전이냐? 어디에서 뭘 구하는 거냐? 15m랑 요 공주한 거리랑 두 개를 더하면 여기서부터 몇 미터 전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구하는 값. 일단은 15m는 나와 있으니까 공주하는 요 거리를 구해봅시다. 구하는 값은 공주거리. 주어진 변수는 인지 반응 시간 그리고 이 차가 제동 전에 달려오던 속도. 요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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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속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구간에 지나간 이 속도가 그래서 조건을 줘놨어. 제동 전에는 등속, 제동 후에는 등감속 한다고. 아니 여기는 등속 맞는데 여기는 등속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소리 할까봐 조건을 줘놨어요. 자, 사실은 그 말을 안 적어놔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의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건 이렇잖아 라고 이의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써놓은 거예요. 자, 0.7초 전 얼마를 주행했겠냐? 속도 약 23.33m, 시간 0.7초, 변수는 주어졌고 사용할 공식 등속도 공식 D는 VT 하면 16. 얼마더라? 16.33. 16.33이라 사실 떠올랐는데 약을 써줘야 되는데 약 16.33m잖아요. 그죠? 요게 요거잖아요. 16.33m 이렇게 적으면 시원하게 틀리겠죠. 그 부분 점수 얼마 줄까요?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자, 더하기 요거는 공주거리고 제동거리 15m 하면 약을 붙여야 돼요. 사실은 수학적 약속에 의해서 이건 약을 붙여야 되는 게 맞아요. 계산해가지고 는 얼마 이렇게 적잖아요. 이거 반올림한 값이다. 그러면 땡땡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약. 그거를 요렇게 적어요. 뭐 그렇고 안 적었다고 뭐 쫙 끊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 안 적어도 뭐 그걸 틀렸다고 하지는 않는데 수학적 약속은 원래 여기다 약을 적어주는 거다. 자, 그래서 31.33m 여기 조건에 문제에 뭐라 되냐 몇 미터 전인가 이렇게 놨잖아요. 전 이렇게 쓴 거예요. 시간상으로 얘가 더 뒤에 일어난 일이고 했는 게 시간상으로 더 전에 발생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31.33m 전에 위험을 인지했다. 31.33m 전에. 그런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차량의 진행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해 갔잖아요. 이쪽이 전방이야. 이쪽이 전방. 저쪽이 후방. 사고 장소로부터 31.33m 후방에서 위험을 인지했습니다. 라고 쓰기도 해요. 그 표현이 틀린 거냐? 아니요. 그 표현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몇 미터 전에 위험을 인지했냐? 몇 미터 전에 인지했냐? 시간 개념으로 지금 물었죠. 그러면 우리도 그 문제에 충실하게 31.3m 전에 위험을 인지했습니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등장한 공식 딱 하나죠. 등속도 공식. 시간 구하는 거? 좋다. 2개.
이거 각각 다른 거라고 이런 막 대가리를 뽀샤. 같은 공식에 이항한 거거든요. 같은 공식입니다. 2개 나왔어요. 근데 20점이야 벌써. 계산하는 게 어려워서 이 시험을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봤을 때? 아니에요. 자, 문제 4번 질문사.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할 때의 속도. 아까 제가 막 큰 소리 막 쳤잖아요. 멈춘 거 아니라고. 그건 뒤에 나와요. 자, 충돌할 때의 속도. 여기서 끼익 하면서 사람을 쿵 쳤어요. 이 충돌할 때 속도는 얼마겠냐라고 문제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착각했다고? 자, 웃기는 소리. 자, 구하는 값이 뭐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그냥 뭐를 구하라고 했냐? 이 뭐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할 때의 속도는, 이때의 속도를 구하려면 요 제동해서 미끄러지는 구간에서, 제동하여 미끄러지는 구간에서 처음 속도는 제동 시작 시 속도이고 나중 속도는 충돌 시 속도이므로 나중 속도를 구합니다 라고 적어주고, 제가 2011년도에 시험 칠 때는 이런 거 다 적어줬어요. 왜? 판사님한테 제출하는 감정서다 이 답안지는 라고 답안을 쓰라고 저는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뭐 제가 저 뒤쪽에 계산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감점을 좀 먹긴 했는데 뭐 괜찮은 점수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쓴 게 적어도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왕이면 그렇게 써주면 좋다. 근데 그걸 안 쓰면 틀린 거냐? 안 써도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왜 쓰라 하냐? 제가 연습장 많이 써서 무조건 써서 제끼세요. 볼펜 한 다스 사와가지고 그거 다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쓰라 하냐? 여러분들 손가락 안 아프던가요? 시험 쳤을 때. 막 이렇게 답 쓴다고 막 마음 바쁘지 않던가요? 왜 마음이 바쁠까요? 시간 배분도 잘못했을 뿐더러 평상시에 쓰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50분, 2시간 반, 1시간 동안